이렇게 단시간에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자격증은 이때까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저도 선택을 해서 많이 따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자격증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숙입니다. 네, 네, 요렇게 손 흔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늘 보는 우리 식구들이지만 옆에 이제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따로따로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누는 인사법은요. 눈을 쳐다보면서 화면에 비친 내 눈을 보셔도 돼요. 눈을 쳐다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법은요.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 내 손이라도 잡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인사법은요. 가족들이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려지긴 하지만 안심이 되는 분들이라면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법. 네, 좋습니다. 나를 한번 안아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사법에는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딜 쳐다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눈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시죠? 눈 흰자위가 놀이끼리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런 이제는 우리는 건강관리사니까 왜 눈 흰자위가 놀이끼리 하면 간이 안 좋은지 그 이유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이라는 장기는요. 옆에 담이라는 장기가 붙어 있어요. 담은 다른 말로 쓸개라고 해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담은 쓸개라고 하는데 이 쓸개는 쓸개의 기능,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쓸개즙 분비가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이 쓸개즙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보셨냐면 왜 어제 말도마 내가 똥물까지 토했어. 똥물은 여기 밑에 있어서 못 끌어내. 그때 토했던 것은 바로 쓸개즙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흰색 그냥 투명 액체가 나오다가 나중에 그 색깔이 어떻게 돼요? 노랗죠. 여러분 고농축되면 진한 초록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쓸개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이 쓸개즙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변에서요. 아침마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진 말기 간암 환자들은요. 이 변의 색깔이 달라져요. 원래 우리는 황금색 변을 봐야 되는데 회색 변으로 바뀌게 돼요. 빠져나가지 못한 쓸개즙은요. 어디에 침착이 되냐면 피부에 침착이 돼요. 이걸 우리는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황인종이라서 얼굴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하지만 눈 흰자위는요. 눈 흰자위가 놀이끼리 하면 어머 이 사람이 쓸개즙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간 기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간은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손에 바르는 거라는 화장품 그다음에 우리가 파마 염색하고 이런 모든 이런 독소들 이런 화학약품들 모두 다 어디서 해독을 해요? 간에서 해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을 덜 넣는 거예요. 맞아요. 잠자는 것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용국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독을 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들 깨끗한 거 먹는 게 바로 간이 좋아지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밥보다 물이겠죠. 좋은 물을 먹는 거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항상 먹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맞아요. 공기요. 너무 대답 잘하시네요.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게 간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샤워할 때도요. 그냥 수돗물에 그 녹슨 배수관에 있는 그런 녹슨 물을 그대로 하면 피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말고 연수기를 쓰는 것도 간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은 물을 쓰는 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코에 연수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약국 추출물인가? 네. 고게 나와서 약국 추출물이 들어가서 그게 또 간 해독에 정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사이사이에 요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눈 쳐다보면서 눈이 충혈돼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네. 저도 항상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이 충혈됐는지 많이 체크하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실험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쥐를 머리를 쓱 갈라서요. 뇌를 끄집어내면 눈알 두 개가 쏙 같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뇌가 있으면 아이가 생길 때 태아가 생길 때 뇌가 먼저 생기고 이 뇌에서 눈알 두 개가 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눈은요, 다시 말해서 돌출된 뇌예요. 눈이 충혈돼 있다는 것은 어디가 아주 피곤하다는 소리예요? 뇌가 아주 피곤하다는 소리입니다. 뇌를 많이 쓰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충혈 정도를 없앨 수가 있고 눈과 뇌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혈액순환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손을 잡아주면요. 그 사람의 체온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체온 1도씨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더라. 네. 면역력이 올라가면 몸에 좋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요새 면역이 떨어졌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흐르는 뜨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 장기가 있어요. 어디예요? 맞아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암이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네. 심장은 선천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으면 후천적으로는 혈액이 흐르는 뜨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앞에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차가운 얼음 물컵이에요. 거기다가 설탕을 밥숟가락으로 3스푼 넣어 보세요. 그리고 저어 보세요. 어때요? 녹아요? 안 녹죠, 안 녹죠. 그대로 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 혈액이 차가우면요. 면역세포, 효소들, 우리 몸을 고치러 다니는 면역세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 하나 잘 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가 몸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고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할머니는 손에 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 손이 아이의 배를 만지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면역세포가 빨리 이동해서 빨리 낫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면역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반신욕 너무 좋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면 그 사람 고유의 향기가 나요. 인향. 원래 나던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 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 신랑이 별로 냄새가 안 났는데 나중에 저도 사실 출장을 갔다가 이렇게 딱 돌아오면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네. 혼자 있는 방에. 네. 왜 그런지 봤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40대 중반 50대 정도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개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다른 말로 피지. 여러분,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기름 지자. 기름은 빨리 썩어요. 기름은 빨리 산화가 돼요. 잘 겪어보셨겠지만 참기름 뚜껑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면 처음 갓 짰을 때보다 쩐내가 나잖아요. 우리의 피지도 20대 때는 내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쩐내가 안 나요. 왜냐? 그때는 이 피지를 우리 산화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항산화 물질이 피 속에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피 속에 항산화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지가 그대로 산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노네랄이라고 합니다. 노네랄, 노인 냄새라고 하죠. 여성분들도 갱년기쯤 되시면 이런 노네랄의 냄새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해결 방법은 향수를 뿌릴 것이 아니라 내 피 속에 항산화 물질을 많이 채워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색색깔 그런 과일 껍질, 그다음에 야채들 그런 것들이 항산화 물질의 기본적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혈액순환까지 잘 되게 만드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건강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남이랑 인사할 때 눈 보고 손 만져보고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향까지 맡아보면서 여러분 그분의 건강이 어떤지를 체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관된 관련 그 건강들을 여러분들께 심어주는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35억. 어떻게 하세요? 네. 35억 이 로또에 걸린 종이 있잖아요. 이거. 신랑한테 주실 거예요? 어머. 아니요. 막 이런 분들. 아내한테 주실 건가요? 어머, 착하신 분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요거 로또 걸린 용지 누가 갖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죠.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은 로또 용지는 내가 꼭 잡고 있으려고 하면서 건강은 의사한테만 맡겨요. 병원에 가서 당신 고혈압입니다. 판정을 땅땅땅 받으면 나는 약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식사 조절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여러분 건강을 의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건강이라면 이 건강관리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죠. 네. 그래서 그 건강관리를 위해 탄생한 그 회사 코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으로 막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까 손 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손 드는 건 제가 질문을 이제 받다 보면은 3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그런데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답도 하셔도 돼요. 채팅창으로도. 네. 컴퓨터면 아마 편하실 텐데 핸드폰이면 약간 비추드립니다. 이거 하다가 또 이게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100년 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 정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50살 정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담당 성함이 이제 이게 김진아님. 네, 김진아님. 네. 조금 더 낮추면요. 몇 살이냐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20에서 30살 맞습니다. 최하진님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평균 수명이 긴 여성분은요. 24.4세였어요. 대박이죠. 네. 지금 채팅창에 그 메시지를 보낼 때요. 저한테 배홍숙을 설정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한테 바로 와요. 편지가 지금 딴 데로 막 가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편지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천상형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긴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24.4세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미 저는 20년 전에 죽고 없어져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살 정도냐면 바로 85세. 여러분, 이 평균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균. 평균은요, 3살 때 죽은 사람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1살 때 죽은 사람도.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100세까지는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새는 12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만 하고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체의 모든 기관을 몇 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이요. 그러면 막 써야 되겠어요? 아껴 써야 되겠어요?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눈도 100년 써야 된대요. 여러분들 혈관도 다 100년 써요. 100년 넘게 쓰죠, 요새는. 그래서 아껴 쓰는 방법, 여러분들 제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평균 수명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시는 줄 알고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 100년을 네 글자로 줄여보면 네 글자로 줄여보면 생, 로, 병, 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에 더 가까운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병들고 아픈 것보다 생에 더 가까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생에 더 가까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재료가 부실하고 그 집안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나이 들수록 더 활력 있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만 충실하면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잘 자고 특히 잘 자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자는 수면 환경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때 우리의 몸을 고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벽돌을 이 작가가 만들었대요. 예술가인데요. 이 벽돌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미세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미세먼지를 공업용 청소기로 모아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예술가예요.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이징 예술가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아이스크림이래요. 알고 봤더니 옷으로 만들었대요. 예, 이렇게 아이스크림. 우리의 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토양, 물, 공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몸, 어디서 어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몸. 모음 해서 몸이 된 거예요.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모음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는 거 아까 물이라고 말씀드렸고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공기, 조금이라도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바로 최대한 독소를 덜 넣는 방법이라는 거,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먹는 것은 사람 인자에 좋을 양자예요.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 요새 90세까지 살면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암도요. 암이라는 한자를 뜯어서 보면 왜 암에 걸리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병자에 여러분 입구자가 3개죠. 산자예요. 입이 3개가 되도록 산처럼 잡수시면 죄송합니다. 산처럼 과식하면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어줘야 될 것은 너무 안 먹어요. 좀 그만 먹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것만 균형만 맞추면 우리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이유는 고혈압약 먹으려고 밥을 먹는데요. 아침밥 챙겨 드신대요. 여러분 근데 이 약에 적혀 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뇨를 예시를 들어서 보면요.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여러분, 약 먹는 게 먼저래요? 식사와 운동이 먼저라고 합니까? 네. 식사와 운동이요. 그 식사 중에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거 물과 공기 기억하시고요. 운동도 여러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반신욕으로도 그걸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빼줘야 될 것들은 과잉 섭취하는 것들은 좀 빼주고 좀 필요한 영양분들은 채워주자.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서론이 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서론이 바탕으로 깔려야지 뒤에 얘기가 술술술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를 펴주시고요. 이 교재에서 딱 보면 오늘은 1, 3과목, 2과목을 할 거예요. 지금 1, 2, 3, 4 순으로 되어 있는데 1, 3, 2, 4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겹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오늘 1과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총 몇 문제라고 들으셨어요? 총 80문제.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목당 20문제에서 조금 반보다 조금 더 맞추면 과락되지 않고 다 합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집중하시면 단 한 분도 떨어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시험 이거 내가 빨리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요. 생활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혹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다 나오잖아요. 보건과 생활건강, 그 다음에 생활건강과 질병예방, 생활건강 증진법, 생활건강과 전염병 관리, 생활건강과 기생충 질환 관리, 생활건강과 위생해충 구제, 생활건강과 주요 전염병, 감염병 관리, 여성의 생활건강과 올바른 관리법, 성인병, 만성질환과 노인건강관리, 생활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생활건강과 음주관리, 그리고 금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런데 딱 보기만 해도 전염병, 기생충, 위생해충 이런 것들 엄청 재미없게 보이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만드는 저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파란색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빨간색에 밑줄까지 되어 있다는 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 펜 딱 쓰시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별표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될 텐데 보건이란 사회의 조직된 노력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과학이며 기술, 이걸 보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학의 기초적인 분야가 있는데 환경, 질병, 보건관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역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새 뉴스에서 역학조사한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떤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는지 또 어디까지 퍼졌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학이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인데요. 역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뭐 다음 중 역학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은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어쩌고저쩌고, 3번
질병의 발생 예방과 근절. 이게 있으면 뭘 선택하면 돼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사지선다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시고요. 네. 여러분, 요렇게 혹시 필기하고 계신가요? 필기하시는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나요? 제가 넘어가는 게? 빠른 감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다, 괜찮다 하시면 요렇게.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활건강의 개념과 요소, 건강의 항상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항상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 pH, 삼투압, 각 생화학 성분을 비롯해서 그 밖에 다른 체내의 환경, 내부 환경이 항상 어떤 좁은 범위 내에 유지되는 것. 너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뷔페에 가가지고 8접시를 먹은 거예요. 뷔페 가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상이라면,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 혈당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바깥에 막 영하 5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내 체온은 몇 도예요? 네,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바로 뭐라고 하냐?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겠죠. 이 항상성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서요. 질병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정의, 빨간색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질병의 정의요.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우리 흔히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이런 거에 감염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전파해서 침입해서 일으키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비감염성 질환도 있어요. 이건 옮기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성인 질환,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 우리 둘 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거 쭉 넘어가서요. 문제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증진법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WHO가 규정한 건강에 대해서 보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가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새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그래서 병을 얻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신체증 이런 병도 있고요. 환지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지통?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분명히 오른쪽 다리가 잘렸거든요. 근데 자꾸 밤마다 일어나는 거야. 왜? 오른쪽 발가락이 가렵대. 나는 거기에 다리가 없는데 발가락이 가렵대요. 이건 내가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뇌에서 내 마음이, 내 뇌가 그 통증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아파서 몸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요,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빨리 빠른 속도로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너무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방법 중에 너무나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다른 회사에서는 안 알려드렸는데 코웨이만 특별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20초 넘게 안아주는 거. 여러분, 이거 감촉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몇 초 넘게? 20초 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악수만 해도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듬고 계시네요. 네. 악수만 해도 우리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허그를 많이 하잖아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어서 아이의 면역력도 엄마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집에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몸을 계속 만져주는 방법도 되게 좋거든요. 아, 내가 계속 만지기도 좀 그래.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나의 호르몬이 더 잘 분비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주면 훨씬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는 마사지가 짱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 넘어가서요. 생활 건강과 전염병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불리지 않고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다 전염된다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 위험이 있어서 2010년도부터는 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고쳐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관련 법이 다 바뀌었어요. 더 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나가기 직전에 감염병 그 법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감염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내만? 딴 사람들은 코로나 똑같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왜 나만 코로나 걸렸을까? 무슨 역이 약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엄청 정말 건강 박사로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때 어떤 질병이었냐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이 무엇이냐면 병원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피 속에 감염이 돼서 몸 전체 몸 전체 장기가 파열이 되는 질병이 바로 폐혈증이에요. 이것도 내 면역이 약해졌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종플루, 신종바이러스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원래는요. 하나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백신은요. 연구 개발되는데 저는 실험실에 있었잖아요. 10년 걸려요. 10년. 겨우겨우. 그런데 그렇게 연구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두 적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신종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믿을 것은 바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제일 믿을 만한 거다. 그러면 이 면역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기능을 못하면 죽음과 직결되는 장기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뇌, 심장, 간, 폐, 콩팥 이게 기능을 못하면 바로 죽음과 직결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와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외부와 바로 접촉하는 부위. 바로 폐예요. 네, 폐라는 거죠.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장기. 이 폐는 우리가 먹는 공기 엄청 많이 들이마시죠. 네. 여러분, 우리 면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나만 보면 돼요. 옆 사람 볼 거 없이 내 얼굴 한번 봅시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 네. 여러분, 아, 잘생겼다. 너무 예쁘네. 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콧구멍이 이거 거꾸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달려 있을까요? 머리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달려 있어요? 파마라고 있어요? 왜냐면 공기 중에 세균 바이러스가 내 머리털에 탁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정전기를 일으켜서 죽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네 발로 걸어 다녔다면 나는 어디에 털이 있었을까요? 등에도 털이 있었겠네. 근데 우린 두 발로 다니니까 일단은 머리에 털을 놔둔 거죠. 그런데 요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 눈썹도 만들어 놨어요. 걸러내라고. 이것도 모자라서 속눈썹도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숨 쉴 때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코로 숨 쉬는 게 좋대요? 입으로 숨 쉬는 게 좋대요? 그죠?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좋다고 그죠? 감사합니다. 최하진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 숨 쉬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왜냐? 여기 털이 있잖아요.
입으로 숨 쉬면 바로 들어가지만 코로 숨을 쉬면 코털에서 한번 걸려요. 그리고 기관지를 내려가면요. 기관지마다 털이 다 붙어 있어요. 선모로.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다 걸려. 그리고 그 털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콧구멍에 코 이렇게 딱 넣어보면 손 넣어보면 축축해요? 아니면 말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너무 아플 때 아니면 코 안은 축축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선모에 붙어있는 털에 붙어있는 점액입니다. 강사님, 아니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건강하다는 증거를 대주세요. 세균 바이러스를 잡아먹었다는 증거를 대주세요. 그 증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코딱지요. 그래서 가끔씩 먹기도 하죠. 애기들 먹지 않아요? 신기하니까. 애기들이 이 코딱지를 먹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됐지! 와 더러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깨끗하게 맞아요. 황유미님 면역력에 좋대요. 아니 깨끗하게 키운 아이들보다 그렇게 코딱지도 먹고 자란 애들이 훨씬 감기에 덜 걸려요. 왜냐? 이 안에 작은 세균이 있어서 계속 입에 넣는다는 것은 약한 예방접종을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갖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강사님 오늘부터 코딱지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역을 키우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을